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외부 유입종은 진짜 사례가 많은데 큰머리 개미라고 있어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았는데 아프리카로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벌였냐면 그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사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랑 공생하는 개미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 개미한테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개미는 아카시아 나무를 갉아먹으려는 곤충이나 동물들로부터 이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해주거든요. 자기 집이니까 약간 지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주거 공간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큰머리 개미가 침투를 하면서 그 아카시아 나무에 사는 개미를 학살을 해요. 이제 아카시아 나무에 그 공생 개미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코끼리가 이 아카시아 나무를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코끼리가 이 아카시아 나무를 먹으려 치면 거기에 살던 공생 개미가 코끼리 코를 이제 물어 뜯어가지고 개미 때문에 코끼리가 못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그 코끼리 코 그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물어 뜯어요. 그 연약한 살을. 공생개미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다 뜯어먹히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진짜 나비 효과 같은 건데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오,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자가 원래는 아카시아 나무 덤불숲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얼룩말이 이렇게 어떻게 이동하나 이런 거 보고 있다가 기습해서 덮치는 작전을 썼는데 아카시아 나무 숲이 없어지니까 사자의 개체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 사이언스지에 실렸어요. 네, 이 큰머리 개미 나보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 때문에 사자로 다 죽었다. 그쵸, 완전 나비 효과인 거죠. 네. 결국엔 이거를 검역과도 좀 연관을 시켜보면 이제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들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검역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사례인 거죠. 정말 이거는 진짜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떤 과학자도 이게 이렇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때는 진짜 꼼꼼하게 검역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그 경각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도 점점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산생물도 이러한 좀 뭔가 새로운 질병이 또 갑자기 어디서 확 또 등장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이런 미생물들은 진화가 좀 빠릅니다. 코로나19 때 그때 많이 봤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지,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거든요. 와, 근데 진짜 알파에서 많네.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긴데 그 순식간에 변이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진화가 빠르고 변이가 금방금방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단순한 생물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던 그런 해양 생물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출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낯선 생물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질병이 같이 유입될 가능성도 같이 걱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식재료로 소비하는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냐면, 혹시 소고기나 돼지고기 최근에 드셨습니까? 그럼요, 좋아해요. 뭐 드셨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었어요. 중에서 돼지고기 드셨어요? 네. 혹시 산에서 멧돼지 사냥해서 드셨어요? 아니 그러진 않죠. 아니잖아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는 우리가 직접 사냥해서 먹는 게 없어요. 대부분 인간이 사육한 것을 인공적으로 기른 것을 유통되는 걸 먹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를 여전히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바다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뭐 고등어나 참치를 붙잡아다가 백신을 접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야 고등어들아 제발 우리 기관으로 와가지고 보건소로 와가지고 백신 한 대씩 맞고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산물은 아직까지도 채취하는 경우, 사실은 사냥을 하는 이런 어로를 해가지고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전염병이 한번 퍼져나와서 이게 생태계에 자리 잡게 되면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검역을 잘하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산생물 검역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검역을 잘하고 있죠. 열심히.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더욱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2021년 OECD 수산업 보고서를 보면
인구당 수산물 소비량. 일본 우리가 넘어섰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노르웨이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수산물 소비를 제일 많이 해요. 뭐 예전에는 뭐 한국인은 뭐 밥심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요즘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인은 무슨 뭐 회심? 회심으로 살아야 된다? 생선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수산물 검역 기술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나라가 수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검역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수산생물 검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주축이 되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전국 14개의 지원에서 공항과 또 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검역 대상과 검역 대상 전염병도 리스트화해서 철저한 검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수산생물 검역은 현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에서 수산생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정현 검역관입니다. 수산생물 검역을 하는 이유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수산생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수산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생물 검역 대상은 살아있는 어류, 폐류, 갑각류, 그리고 개구리,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와 냉동 냉장된 굴, 전복, 새우류가 있습니다. 이 중 법정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품종들은 해당 국가로부터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와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입수산생물 검역은 말 그대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휴대품 검역은 이제 여행자분들 혹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소지하고 들어오시는 수산 생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검역 절차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산생물 검역관은 이곳 공항만 같은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여행객들 혹은 입국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소지한 수산 생물에 대해 전염병 감염 여부와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수입이 금지된 이식용 수산생물에 대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항만 외에 화물로 수출입되는 수산생물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 검역은 우리나라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 수산생물을 소지하고 입국하실 때에는 저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 수산생물 검역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검역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과학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서 한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거, 한국의 기술인들이 밝혀서 증명한 거면 믿을만하다라는 인식이 세계에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어민, 수산업, 우리나라의 경제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나 공부 같은 거 할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치 검역도 그런 기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본이 보통 무너지면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질병 피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전방위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산 생물을 검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우리들도 이 기본에 대해서 많이 잘 알게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수산생물 검역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100만 유튜버가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기억해야죠. 오늘 기운을 함께. 자, 오늘은 수산생물 국경 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산생물 국경 검역을 바로 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수산생물과 수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와 대한민국의 안전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산생물 국경 검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